그럼 사갖고 들어온 소들이 거의 뭐 한 평균 1년 반 정도면 다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미소가 능력이 좋았던 애들이 예, 있으면 예. 얘네들은 좀 더 키우다가 수정도 넣고. 수정도 넣어보고 하는데 네. 안 되면은 이제 출하하시고. 근데 지금 뭐 외부에서 입식하는 것들 자체가 네. 사실상 뭐 등급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세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나의 산차수가 많은 것들이 예, 많거든요. 예. 근데 집에서 이제 나와서 기르시는 것들은 암수 비육인데도 불구하고 등급 수련이 높으신 편이에요. 비육 기간도 이제 다른 농장에 비하면 좀 짧고 육성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무제한을 먹이셔서 그런지 네. 이 소들이 크는 체형 자체가 엄청 빨리 올라와요. 그 육성기 때도 임신 후 사료를 먹여요? 그렇진 않죠? 육성분 때는 이제 어린 송아지 사료 먹이다가 네. 어린 송아지 사료 먹이다가 네. 잡히고 나서 네. 육성 비육 조금 먹이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고 가시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육성기 때부터 사실 무제한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이제 좀 살이 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초임에 수정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체크를 다 하시면서 네. 이제 그 대신 이제 뭐 억지로 수정시키기 위해서 막 주사를 놓거나 하진 않으시고 네. 자연 발정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서 네. 근데 이제 소가 그런데 20개월까지 갔으면 너무 늦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소는 네. 한 500kg 이상이 돼 있어요. 미경산 미경산 비육이네.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경산 비육에다가 수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뭐 다른 농가분들도 이제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우리 집은 지금 소가 많아서 네. 우리 이번에는 미경산 비육을 해야지 예. 해갖고 미경산 비육을 들어가시다가 네. 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30개월, 31개월을 기를 바에는 네. 한 16개월, 17개월을 수정을 시켜서 네. 새끼를 한번 낳으면 어미소도 많이 커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예. 들어가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송아지 나와서 살면 좋으니까는 네. 없다 생각하고 수정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발정 동기 한 번에 시켜서 한 번에 네, 다 네. 수정 넣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또 5마리, 6마리도 되면은 네. 이제 분만 일정에 맞춰서 관리만 잘해주면은 이제 송아지가 나니까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포유 기술이 있으시면 네. 인공포유 기술이 있으시면 예. 어미소가 살이 안 빠지고도 그 살을 유지하면 송아지만 낳고도 다시 이제 송아지 인공포유하고 어미소는 다시 비육해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럼 인공포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인공포유는 이제 보통 네. 저희가 이제 3일 정도 초유를 빨리고 네. 요즘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냉동초유 있죠? 냉동초유 굉장히 좋아요. 네. 이게 난지 하루 때 된 냉동초유도 있고 이틀째 된 냉동초유도 있고 3일째 된 냉동초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성분 검사를 하셔서 네. 멸균으로 만들고 성분 검사를 하셔서 네. 함량이 높은 거 예, 예.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한 3일 정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유를 먹이시는 게 예.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어미소 젖을 먹다가 다시 네. 먹이려고 그러면 진짜 안 먹어요 송아지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젖병을 물리는 게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놔야 되겠네. 송아지를 빼갖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으니까 한 10칸 정도만 여유 있게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예. 그렇게 해서 송아지들 놓고 인공포유 하시면은 예. 이제 인공포유 기술이야 이제 어차피 똑같이 이제 그 처음에 3일만 초유를 잘 먹이고 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유 양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송아지가 설사하지 않을 정도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송아지 상태를 관찰하면서 먹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소들이 아프면 안 먹으니까 예, 예, 예. 아 얘가 무슨 증상이 있구나 네. 바로 앞에서 변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공포유 기술만 있다 그러면은 네. 미경산에다가 새끼를 집어넣어서 예. 새끼 낳고 예. 송아지 바로 인공포유 들어가고 어미소는 바로 빨리 가고 어. 그게 사실상 회전율은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뭐 많은 수들이 임신한 애들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양평 우시장에서 그렇게 딱 그 임신한 소들을 살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평에서만 사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 구하는 것도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이 농장을 돌아다니시다가 농장을 뭐 폐업하시고자 하는 농장들 같은 데가 있으면은 예.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는 거지. 예. 이 양평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사기에는 뭐 출장이 많이 돼야 한 20마리 정도 그쵸. 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채울 수는 없고 그리고 일단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져요.
그리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은 우시장이 판매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 네. 사시는 분은 한 번에 뭐 30마리, 40마리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농장채로 판매하는 걸 사시면 좋죠.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내 입맛에 맞게 이거 나이 많은 건 싫어, 나이 너무 어린 건 싫어, 네. 1산에서 2산에서 새끼 가진 거 6개월 이상 이걸로만 골라줘. 예. 이렇게는 또 사실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트로 사는 예, 거죠? 다 세트를 사서 예. 나중에 이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사는 사람의 몫이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어떻게 날까? 이게 뭐 아까도 그랬지만 뭐 송아지 폐사하는 거 감안하고 뭐 이렇게 뭐 사료 들어가는 거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은 돈을 많이 벌고 운이 나쁘면은 돈을 적게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운도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정말 신경 써갖고 관리하는 식으로 키워놨을 때 수익과 여기에 수익과 비교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입식을 하지 않고 샀을 때는 네. 마리당 수익률은 네.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마리의 번식을 하고 있다. 네. 정말 그 사료랑 정량 잘 지키고 네. 비타민이랑 미네랄 접촉 잘 시키고 임신 진단에서 분만 간격 줄이고 네. 분만 간격 60일로 줄여놓고 네. 1년 일산을 딱 해놓은 다음에 네. 하면은 송아지 한 마리 판매 수익을 그냥 뭐 암소수소 평균에서 350만 원 정도를 잡으면은 네. 한 마리당 얘네가 먹어야 되는 사료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1년에 보통 저희가 이제 120만 원 정도 보거든요. 예. 부사료까지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송아지가 먹는 사료값도 있잖아요. 네. 경매장에 판매하려고 그러면 예. 판매하는 것도 이제 6개월 정도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8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걔네들한테도 한 15만 원 이상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저는 이제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은 350만 원에서 네. 어미소 120만 원, 네. 송아지 20만 원 빼고 인공수정료 뭐 2번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뺀다고 치면 15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마리당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네. 이거를 번식해서 수익할 수 있는 제가 볼 적에 이거보다 더 크게 수익 나는 거는 네. 소가 정말 좋아서 네. 더 그래서 막 지금 500만 원, 600만 원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런 소들 말고 그냥 평균 값으로 계산했을 때 숫송아지 400만 원, 암송아지 뭐 한 300만 원. 네. 그래서 평균 350만 네. 원 정도로 보는 건데 네. 그 이상의 수익을 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아는 농가분이 작년에 판매 금액이 9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한 40마리 정도를 길러요. 네. 근데 암송아지는 보통 집에서 기르고 암송아지 캐파 이상이 되면 판매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숫송아지랑 암송아지랑 해서 파는 돈이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잘 받는 집이에요. 잘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부당 수익률이 3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어미소 사료값 제하고 송아지 네. 사료값 제하고 한 30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거기 그 집도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평균적으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네. 그냥 번식구 한 마리에 2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네. 그 축구가 관리할 수 있는 마리수가 네. 혼자서 100마리를 관리하신다. 네. 그러면 그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번시구. 네. 네. 70마리를 관리하신다. 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한우를 하시는 분들은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50도 이상 관리가 힘들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성적 200만 원대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네. 근데 여기 분 같은 경우는 겸업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제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부당 수익률이 300만 원, 400만 원을 크게 많이 벌 때 400만 원 넘게 벌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까질 때는 100만 원도 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비교했을 때 그냥 미니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100만 원은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송아지가 남아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렇게 네. 보면은 이게 여기는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회전도 빨리 하고 많이 좀 다른 사람 소의- 한 마리 출하할 때 4번, 그렇죠. 1년에 100두 이상을 출하를 하시거든요. 소의 회전을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소를 계속 더 불리신 거죠. 네, 그렇죠. 어, 해마다 100두 훨씬 이상을 출하를 하시고 네. 100두 이상을 매입을 하세요. 그러면 송아지 계속 남아있고 근데 그 송아지들 나중에 커서 나갈 네. 때쯤 됐을 때에는 그냥 자체 생산한 송아지가 한 번에 훅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손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빈 농장들은 네. 집에 지금 나는 송아지들이 가서 또 채워줄 거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송아지가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딸려 있잖아요. 네. 지금 어미소도 하나, 둘, 셋, 네 마리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젖을 때가 다 단 애들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다 이제 젖을 다 떼야 되는 애들인데 이제 이 얘네들이 네. 다른 이제 판매한 농장으로 다 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농장도 빡쳤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일부 정리를 좀 하고 계세요. 비육도 된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파시고 네.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송아지를 채워놓으시고 그 안에 또 얘네들이 새끼를 갖거나 아니면 얘네가 또 출하할 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전율로다가 지금 좀 많이 가시는 거고 네. 부당 수익은 집에서 신경 써서 기르는 게 더 좋지만 네. 이게 회전율로다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게 회전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느 게 맞다, 네. 어느 게 틀리다라기보다는 이게 사람마다 사양 관리 방식 스타일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장님처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좀 자금이 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겠네.